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10년 전에 사업을 실패했던 사건입니다. 이것도 개인회생을 하면 자주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요. 음, 오늘 의뢰인은 69년생이고 충청도에 거주하시는 남자분입니다. 예전에 10년도 더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셨고 그대로 내팽개친 상태로 오랜 기간 살아오신 거죠.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신속하게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고 부활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는 잘 몰라서 그냥 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로 그냥 10년, 15년, 20년 그대로 버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. 사실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탕감을 받으면 얼마든지 탕감받을 수 있고 대부분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너무 그럴 여유가 없으셨겠죠. 근데 이렇게 탕감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명의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같은 것도 제대로 하나 쓸 수 없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생활을 하시거나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로 10년 이상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래서 옛날에 10년도 더 이전에 10년 전에 사업 실패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세금은 비면책입니다. 세금 같은 경우는 다 갚아야 돼요.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을 마지막에 폐업 신고를 하려 그러면 가지급금 가져온 거나 재무제표 정리 안 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줘야 되거든요. 부가세든 소득세든. 근데 사업이 부도가 날 때쯤 되면 마지막 세금은 못 내고 그대로 사업장을 또는 법인을 그대로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세금 채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 세금은 비면책이기 때문에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아무것도 안 하든 변제를 해야 됩니다. 다만 회생을 하면 회생 변제 계획안 속으로 들어와서 분할을 해서 천천히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채무가 한 2, 3천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회생을 하시는 것이 괜찮고 채무가 아주 많은 다액인 경우에는 얘만 빼고 파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. 세금 채무와 파산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특징이 모르면 조회를 하면 됩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의뢰인의 채권자 목록인데요. 보통 10년 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자기 채권자가 누구인지 잘 기억을 못 하십니다.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그 채권들이 계속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맨 처음에 빌려준 건 우리은행이지만 몇 년 동안 추심이 안 되면 추심 전문 내부업체나 저축은행에 팔아버립니다. 그 채권을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팔아버리거나 그걸 매입한 저축은행도 밑에 있는 대부은행한테 또 팔아버리고 이렇게 채권이 양도가 몇 번 돼버립니다.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것은 저희가 법무법인에서 신용조회를 대신하면 이 사람 채권자 목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채권이 넘어간 게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채권이 양도된 거 그리고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제인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. 이렇게 채권자들을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아는데 어디라도 취업하시기 바랍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부도가 났던 사람은 자기 명의로 뭔가를 할 수가 없죠. 압류가 들어오든 가압류가 들어오든 통장이 묶이든 뭔가 신용상 제재가 많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우리가 회생을 한다는 것은 채무가 1억 원이 있을 때 8천만 원은 탕감을 받고 2천만 원은 변제를 한다는 뜻이죠. 2천만 원을 3년 동안 나누어서 변제를 한다는 뜻입니다. 그 말인즉슨 소득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. 돈을 벌어야 변제를 하지.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여러분께서 일당직을 하시든 뭐 일용직을 하시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든 뭐 배달일을 하시든 택배일 하시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친인척 중에 누구 개인 사업 하시는 분 누구라도 찾아가서 여기서 내가 잠시라도 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싶다. 그렇게 해서 거기라도 취업하세요. 정취업할 데가 없으면. 내 통장이 묶여서 내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면 내 가족의 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회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월급을 만들어내서
희생을 통과하시면 됩니다. 단 주의하실 점은 월급을 많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. 월급을 많이 받으시면 그만큼 변제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만큼 힘드십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모르는 그 채권 저희가 다 조회해서 다 찾아가지고 다 탕감 받으셨습니다. 오히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. 이렇게 쉽게 채무 탕감 받을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. 괜히 지금까지 내 명의도 못 쓰고 힘들게 살았네.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. 빨리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